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유의 공배준입니다. 오늘은 한때 천안을 뜨겁게 달궜던 구룡동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청수역 신설,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천안아산고속도로의 서천안 IC까지 여러 호재로 이 지역 크게 관심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보고 투자하셨을 텐데요. 그동안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때 구룡동을 달궜던 개발 계획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댓글에서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구룡동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구룡동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고고! 간단하게 구룡동은 어떤 곳일까요? 구룡동은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법정동으로 천안 도시지역의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어요. 동지역 중 가장 늦게 편입된 농촌마을이에요. 남측의 산악지형으로 지대가 높아 천수답, 하늘에 의존하는 농사를 짓는 곳이었죠. 물론 지금은 치수사업이 잘 되어 있어 그렇진 않습니다. 지형을 보면 천안아산고속도로의 서천안 IC 남측은 정산, 말봉산, 태봉산 등으로 개발이 어려움이 있지만 북측은 구릉지로 개발하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지금의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가 계획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LG생활건강에서 벽상불름이 아파트 연결도로와 LG생활건강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설되었고요. 구룡동 서쪽에는 천안아산고속도로의 서천안 IC가 자리하고 있어 교통도 편리해졌습니다. 거기에 청수행정타운으로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생활권으로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리고 풍세에 들어가는 이 광풍로를 기준으로 서측에 있는 신방동에서는 구룡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신방 3부 르네상스 아파트가 2023년에 입주를 했어요. 이를 시작으로 주변에 신방 구룡지구 도시개발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바로 옆에도 구룡 배울구역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죠. 신방동, 휴대동에서 우측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 성당동에서 남측으로 해서 도심이 밀려 들어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룡동 주변 지역은 확실히 개발 계획이 이어지면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게 눈에 보이니 구룡동은 개발 사업 이전의 토지 가격은 100만원 미만이었지만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 가격은 179만원, 200만원, 200만원 중반대로 크게 올랐고, 21번 국도 주변에 있는 토지가 1200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주변 지역의 호재들이 구룡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럼 지금 이 개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물건이 너무 비싸서 망설여지신다고요? 단가는 괜찮은데 총액이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총액이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실속 있는 가격, 바로 탕정 2주구와 삼성 디스플레이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가격이 얼마냐고요? 딱 1억 8천.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가격 정말 드물죠? 가격 아주 괜찮고 위치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산의 성장축에 위치해 있어 개발 호재들이 계속 수립되고 있고, 탕정 2주구,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생각한다면 투자 가치는 확실합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할 기회 빠르게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에 사라질 수 있어요. 구룡동 주변에는 어떤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일까요? 첫 번째로 구룡동에서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로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은 1999년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외국 자본을 들여와 영상문화 복합단지를 계획했던 자리였는데, 이때부터 구룡동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금융위기로 인해 외국 자본 유치가 어려워져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되고, 그 자리를 2014년에 LG생활건강과 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큰 기대감을 줬던 지역이죠. 그래서 토지와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에 천안시와 LG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2015년에는 청주시와도 업무 협약을 맺어요. 문제는 2018년에 LG생활건강이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화장품 공장과 물류센터를 준공했다는 거죠. 약 4천억 원의 사업비를 청주에 투입하면서 구룡동에 계획했던 공장은 청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최근 천안시 회의록에 따르면 천안시는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압박을 했고, LG는 천안의 화장품 공장 대신에 물류창고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 제안을 거부했죠. 여러분 중 일부는 사드 배치 논란이나 한한령 때문에 LG생활건강이 천안에 공장을 세우지 않았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왜 청주에는 공장을 건설했을까요? 이 사드 배치 논란이 천안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인데요. 처음에 이 구역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토지
토지 계약 이후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법적 규제를 받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화장품 사업은 청주로 넘어가고 천안에는 물류창고만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결국 LG생활건강이 구룡동에서 무언가를 진행하려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핑계 삼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일단 LG생활건강 퓨처 일반산업단지는 멈춰 있지만 경제적 여건 변화와 법적 규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구룡동과 청수행전타운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 바로 청수역 신설이죠. 천안시가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이지만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18년 9월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지만 수도권 전철 종점으로 설정된 이 청수역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한동안 멈췄어요. 당초 계획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연계를 해서 청수역을 설치하자라는 방향이었는데 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철도망 계획이에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봐야 되는 사업인 거죠. 워낙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로 청수역 신설이 빨리 진행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구성역처럼 주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기부 체납을 시켜서 청수역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수역이 건설된다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분명히 좋겠죠. 하지만 이 기부 체납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그 부담은 결국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분양 가격에 반영이 될 거니까. 그리고 청수역이 실제로 건설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역을 이용하게 될까요? 상정역도 지금 수요가 크게 늘어 일평균 2,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역인데 청수역은 제가 봤을 때 이보다 더 낮을 거라고 예상돼요. 구룡동 인근의 굵직한 계획은 이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남북권 공영차고지 자잘한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LG생활건강 산업단지와 청수역 신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 사업 모두 단기간에 진행될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구룡동의 호재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망했네 라고 걱정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구룡동을 둘러싼 지역을 살펴보면 사실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어요. 먼저 휴대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신방 신흥지구, 구룡 배울, 신방 구룡, 용공 눈들지구 1단계, 향후에 진행될 2단계까지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차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남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관심받을 곳이 천안 아산 고속도로의 북측인 이곳 구룡동이에요. 이 지역 역시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든 수립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기와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에요. 구룡동은 천안에서 남쪽으로 도시가 확장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에 위치해 있죠. 도시가 확장하려면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룡동은 천안 남측의 최후 개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죠.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호재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해요. 저번에 유튜브 댓글에서도 봤는데 이런 의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인구는 줄고 있고 새로 유입되는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리고 평택, 안성, 화성 쟁쟁한 지역들의 개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나? 그리고 구룡동까지 개발이 이어질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탕전 같은 훨씬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도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수립 중인데 굳이 왜 이곳에 개발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주택 보급률부터 살펴보자면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가 점유율이죠.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 61%, 자가 점유율은 57%에 불과합니다. 주택의 보급은 많이 늘었지만 국민의 절반은 아직도 자기 집이 없다는 뜻이죠. 특히 청년들의 자가 점유율을 보면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한국에서의 주택은 더 이상 거주 목적의 홈이 아니라 부동산 측면에서 물리적 자산인 하우스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이 지역에 프리미엄이 붙지?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한 곳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직산, 풍사 같은 지역에서도 분양이 완판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 말은 상승 분위기가 있으면 어디에 있든 팔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논리예요. 이 물건이 돈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분양은 성공적으로 마감될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항상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움직이고 우리 또한 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구룡동이든 탕정이든
수요와 시장의 흐름이 있다면 이 지역의 개발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인구 감소나 개발 위치만을 따지기보다는 시장의 수요와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 뉴스에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실 정치와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들의 말 한마디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본인의 치적이 필요하니까요. 그 치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표로 이어지고요. 지역 발전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그들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개발 계획을 내놓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비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잘 눈에 띄지 않죠. 사실 이런 작은 변화보다는 크게 보이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가 더 주목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개발업체는 계속해서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거나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치적을 쌓고 지역 주민들에게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건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발 사업이 난립하는 게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외곽 지역에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면 내부의 구도심은 점점 노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곽의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새로운 기반시설인 도로나 하수도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결국 이런 시설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유지와 보수 비용이 들죠.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인구가 줄어든 이후예요. 그때가 되면 구도심의 정비와 외곽에 새로 만든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가 아닌 우리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이미 예견된 것이에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도시 확장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현재 아파트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토목과 건설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 건설사가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외곽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흐름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쟁 심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개발 흐름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해요. 결국 정치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들이 말하는 방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투자 방향도 그 안에 있어요. 그들의 정책 변화나 개발 계획을 눈여겨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개발은 멈추지 않을 거고 사람들은 여전히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할 거니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솔직히 구룡동의 경우는 아직 호재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크게 다루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호재,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인구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구룡동의 호재인 LG생활건강이나 청수역 신설 같은 사업이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외곽의 개발 사업은 계속 될 거예요. 이미 선투자하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호재가 지지부진해진 상황에서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물론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번에 매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단기간에 출구 전략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구룡동은 여전히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니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콕 바유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바유